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정스쿨 박정원입니다. 자, 질문을 주셨어요. 현 시점에서 장기 요양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새로이 이 장기 요양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 이곳에 진입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드리자면 장기요양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명확함에 따라서,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업 진입에 대해서 감히 추천을 드리거나 또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감히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요 2007년에 법이 만들어지고요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쯤이죠. 그때부터 정부가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 대응이라고 해서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기반 체계들, 그러니까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또 이제 방문 요양, 방문 목욕과 같은 이런 재가급여 제공 기관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원들을 이제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 설립에 관한 주도권을 전부 다 이제 민간한테 거의 위탁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졌죠. 많은 민간 부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 있죠. 그걸 이제 자본으로 투자해서 지금 다니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요양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재가 급여 제공 기관들, 그러니까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지연구 시설 같은 것들이 주변에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2008년 7월 당시만 해도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요 이게 굉장히 수익 사업 모델로서 크게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뭐 한간엔 그런 얘기도 있었었죠. 이 노인 요양시설 해가지고 돈 못 벌면 바보다. 뭐 사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 장기 요양 사업이 사실은 영리적 목적을 띈 사업, 더 나가서 수익 모델, 더 나가서 시장 경제 체제에 기반한 어떤 장사가 되어져 버린 것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또 많이 바뀌어졌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이 장기요양기관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또는 재가 노인복지시설로서 설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고 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시설인데, 이들은 다시 어떻게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어떻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에서 그 시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와 의무가 규정되어져 있어요. 우리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 2의 2항을 봤더니 이런 조문이 등장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엄연하게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럼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기본 이념으로서 이 사회복지시설, 즉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명시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공성이라는 게 뭔가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익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상법상의 기업이나 또는 개인이 설립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기업들은요, 다 뭘 하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설립하죠. 조금 확장되면 상법에 근거해서 설립되어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되어지고 또 운영되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들은요,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되어지고 존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법의 논리고 취지고 방향이고 가야 될 방향일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러분,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통해서 개인의 영리 이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예, 추구하시면 그것이 실상은 이제 범법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공성은 점점 더 강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강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설립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설립하고 운영해야 되는가? 내가 과연 이 공공성, 즉 공익의 측면에 있어서 공익적 방향으로 내가 이 기관을 운영할 것인가? 나는 내 개인적인 영리,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 추구를 배제하면서 과연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이걸 통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큰 부를 획득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죄송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실상 맞습니다. 주변에 여러 컨설팅 업체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이 다니시면서 이거 하면 돈 법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지금도 많이 힘들고요,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말씀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냥 모둠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미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그리고 노인복지법상의 사회복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 법의 취지들에 근거한다면 절대적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영리성을 완전 배제하고 공익성에 근거해서 투명한 운영, 그리고 비영리적 운영, 즉 수익을 남긴다기보다는 사회 공헌하는 측면에서 운영했었을 때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이 장기요양기관의 이 사업에 진입을 하시는 것도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물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결정을 하시기 전에 이것이 과연 어느 법에 어느 맥락적으로 위치해 있고 어느 법에 적용을 받는지 정도는 꼭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현 세태, 이 분위기, 그렇죠? 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도 명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이 사업에 진입을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좋은 답변이 되어졌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 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질문에 근거해서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